방위사업청이 31일 한화오션과 한국형 구축함 KDDX의 상세 설계 및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은 오는 2032년 해군 인도를 목표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연이은 찜통더위 속 육군 특전사 대원들이 충남 보령 무창포 일대에서 해상 침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원들은 뜨거운 열기와 거친 파도를 극복하며 해상 침투와 퇴출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우리 군을 이끌어갈 499명의 육군 하사들이 임관했습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부사관들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스 초점 화제군에선 신임 하사들이 군인의 길을 택한 이유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핵심 광물과 치안, 방위산업 등 전략 분야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칠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10년 만에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우리 군용 차량의 칠레 수출 계약도 이뤄졌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칠레 대통령궁인 모네다궁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이 동반 성장을 위해 교역, 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여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고해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이번 공식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한국 군용 차량의 칠레 수출 계약 체결을 환영하고 단순한 장비 교역을 넘어 해양 안보와 조선, 방산 분야에서도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인프라, 치안, 방위 산업 등 전략적인 분야에서 고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칠레 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으며 카스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과 치안 협력, 극지 연구, 해양 안정과 안보 협력, 투자 협력 등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칠레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2박 3일간 말레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접견, 동포 간담회 등을 통해 양국 협력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내 최초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의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32년 해군 인도를 목표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기술로 구축하는 차세대 기동함대 핵심 전력 확보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과 한국형 구축함 KDDX의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KDDX 사업은 기본 설계를 넘어 실제 함정을 건조하는 단계에 본격 들어갔습니다. 상세 설계에선 기본 설계 결과를 기술 자료와 제작 도면으로 구체화하고 선도함 건조와 시험 평가를 거쳐 성능을 검증하게 됩니다. KDDX는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전투 체계와 다기능 위성 배열 레이더, 소나 체계,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등 핵심 무기 체계를 대부분 국산화해 기술 자립과 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기술 기반의 무기 체계 개발 필요성은 지난 5월 KFN 특집 기획에서도 강조됐습니다. 자주국방은 글자 그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술을 만들어내면 수시로 우리가 아무 때라도 MRO를 할 수 있고 후속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것이죠. 상세 설계 단계에선 디지털 트윈 기반 설계 기술을 비롯해 되드론 방어 체계와 5G 기반 유무선 통합 통신 환경 등 최신 기술도 적용됩니다.
KDDX 사업은 2012년 개념 설계를 시작으로 올해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32년 선도함을 해군에 인도하고 후속함 건조를 통해 미래 기동함대의 핵심 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기술이 집약된 첫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해군의 미래 전력 구축과 K함정 경쟁력 강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국방부가 50만 드론 전사 양성 정책 추진의 하나로 교육용 상용 드론 도입 사업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에 공고한 이번 사업은 국내 10개의 업체가 입찰했으며 핵심 부품 국산화 검증을 시작으로 제안서 평가와 성능 검증 등의 과정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또한 국내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방사업 최초로 복수 낙찰제를 적용했고 3개의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11,000여 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전준범 인공지능기획국장은 본 사업을 통해 50만 드론 전사 양성 정책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전시 해상 침투와 퇴출 능력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적 후방 지역으로 은밀하게 침투하는 특전 대원들의 훈련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떼양볕 해안가. 체감온도는 30도를 훌쩍 웃돕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찜통 더위 속 특전대원들이 PT 체조를 하고 뛰고 보트까지 들고 내달립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독수리 부대가 충남 보령 무창포 일대에서 4박 5일간의 강도 높은 해상 침투 훈련을 펼쳤습니다. 대원들은 가장 먼저 PT 체조와 보트 기동, 오리발차기와 10km 해안 달리기로 전투 체력을 끌어올린 뒤 소형 고무보트 모터 조작과 고속 침투간 대역 유지, 패들링을 활용한 은밀 침투 등 과제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쉴 틈도 없이 해상 침투 FTX가 이어집니다. 임무를 부여받은 대원들은 상황을 분석해 명령을 하달받고 작전 브리핑을 마친 뒤 모선에 탑승해 목표 해역으로 이동합니다. 선발대인 해상 척후조는 본대에 앞서 해안에 침투해 접근로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해안에 접안한 본대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무장을 갖춘 채 숲속을 누비며 항공 화력을 유도해 목표를 타격하는 전 과정을 실전처럼 펼쳤습니다. 국가 국민에 헌신하는 국민의 군대 특전사로서 신념을 갖고 어떠한 임무든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거친 파도와 불확실한 해상 환경을 극복하며 임무를 완수한 대원들은 어떠한 악조건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전 특전대원들이 어떠한 악조건의 해상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국가급 전략 신속 대응 부대로서 특전사 본연의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전사는 이번 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작전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최정예 특전대원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최강 해체부가 특전사!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해군이 장병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병영문화 프로그램 문화바다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명사특강과 북토크,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의 문화축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AI 알파고와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쳤던 이세돌 전 프로 기사가 해군 장병들을 찾았습니다. 방송인이자 작가인 고명환 씨, 가수 그렉 씨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해군에 찾아가는 병영 문화 프로그램 문화바다입니다. 해군이 처음 추진하는 문화바다는 명사특강과 북토크, 문화공연을 하나로 묶어 선보입니다. 장병들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AI를 활용함에 있어서요. 알질 못하면 어떤 질문이나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어떤 걸 구축할 수가 없어요. 전문 지식이 갖는 힘은 여전합니다만은 전문 지식만 갖고 나머지를 모르는 것과 다양한 지식을 일반인보다 많이 하는 상태, 이렇게 했을 때는 다양한 지식을 많이 하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삶의 에너지에 관한 메시지도 전합니다.
복무하시면서 그래, 내가 어떤 에너지, 내 에너지 중에 어떤 에너지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책 읽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 축제인 만큼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Cheer up, 힘내세요. 예, 우리나라 진짜 제일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진짜 희망이 있어서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so I can walk on stormy seas. 그냥 해변, right? The sea, right? 좋은 노래, 여러분 힘내세요. 문화바다는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유명 강사와 베스트셀러 작가, 인기 아티스트를 장병들의 선호도에 맞춰 선정합니다. 문화바다의 5번째 방문 부대는 해군 작전사령부입니다. 올해 부대 창설 74주년을 계기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추억을 하나 더 쌓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강사님들을 통해 이제 저희 자기 개발을 열심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전역을 하고 나서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상작전을 총괄하는 이 작전사령부에서 이 문화바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인문학 강연이라든지 북토크 그리고 문화 공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화 활동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병들은 본 무대 외에도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를 통해 색다른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문화바다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일정으로 해군 해병대 전단급 이상 25개 부대 15,000여 명을 찾아갑니다. 문화는 병영에서도 변화를 이끕니다. 해군은 문화바다를 통해 장병들이 함께 즐기는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미래 육군을 이끌 육군 하사들의 임관식이 부사관학교에서 거행됐습니다. 499명의 임관자는 열정과 패기가 담긴 구호를 외치며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가슴에 근금을 대한민국 임국기 부사관학교장의 선창에 임관자들이 우렁찬 호창으로 대답합니다. 지난 30일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26-3기 육군부사관 임관식이 거행됐습니다. 임관식엔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과 6.25 전쟁 참전용사, 역대 육군 주임원사 등이 참석해 신임 부사관들의 첫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창급부대의 핵심으로 거듭날 499명의 육군부사관들은 12주에 걸친 양성 과정에서 군 기본 가치와 전투 기술, 드론 운용 능력 등을 익히며 부사관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췄습니다.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부사관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변혁을 이끌어갈 주인공들입니다. 육군은 여러분이 긍지를 갖고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열정과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부사관 정책을 정교하게 잘 설계하고 실행력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상식에서는 김석원 하사에게 국방부 장관상이, 고태곤 하사 등 4명의 육군 하사에겐 육군 참모총장상이 수여됐습니다. 더불어 최근 조류에 휩쓸린 민간인을 구조한 고영우 하사에게 모범부사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선배 부사관의 헌신은 육군 하사들에게 군인의 사명감을 일깨우는 본보기가 됐습니다. 임관식에 참석한 가족과 친지, 주요 내빈들이 연병장으로 이동해 임관자들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자랑스러운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임관자들은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임관식을 마친 이들은 병과 보수교육 과정을 거쳐 각 부대로 배치돼 임무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빛나는 임관식 뒤에는 저마다의 꿈과 결심이 있었습니다. 군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부터 동기에게 전하는 응원의 한마디까지 차성유 기자가 육군 하사들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여름, 더 뜨거운 열정을 품고 부사관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26-3기로 임관한 육군 하사인데요. 그 주인공들을 만나 임관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임관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두 분 자기소개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두 딸의 엄마이자 이제 초임 하사가 된 손희경입니다. 35사단에서 조교 임무 수행하다 현역 부사관으로 입교한 김석원 하사입니다. 두 딸의 엄마이자 부사관의 아내였던 손희경 하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어릴 적부터 바래온 군인이라는 꿈을 접었지만 더 늦으면 후회가 될 거라는 생각에 군인에 도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꿈을 군인으로 좀 진로를 선택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가족에서 반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던 와중에 남편을 만났었고 대학 진로도 유아교육과로 전향을 했었습니다. 유아교육과 다니면서 내 길은 여기가 아니고 군인인 것 같다라고 생각 들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 신경 쓰지 않고 한번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에 고민하다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을 가장 힘든 순간으로 꼽을 만큼 걱정이 많았던 아내를 위해 남편이자 부사관 선임인 김지훈 중사는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들을 돌보며 물심양면 아내를 도왔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랑 남편이랑 전화할 때 아이가 어제 엄마 보고 싶다고 울었어 라는 말 들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꿈을 위해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돌봐준 덕분에 제가 양성가정에 좀 더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 하사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여 군인의 꿈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경험자로서 진심 어린 응원을 전했습니다. 나이도 많아서 포기하려고 했었고 아이 낳은 지 1년도 안 된 채 지원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느끼다 보니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이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하시길 응원하고 싶습니다. 3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현역으로 임무 수행하다 육군 하사로 임관한 김석원 하사는 부사관을 꿈꾸게 된 계기를 회상하며 당시의 순간을 전했습니다. 이 작전사 주관 미래간부 도약 캠프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때 이 부사관 학교에 직접 견학을 오게 되었었는데 그때 주임원사님께서 직접 항록도서관과 역사관을 견학시켜 주셨었습니다. 제가 대표병으로 그 방문록을 작성했었습니다. 그 후 주임원사님과 사진을 찍고 나서 주임원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악수를 하며 사진을 찍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좀 더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남다른 리더십과 성실함을 가진 김 하사는 성적 우수자로 선정돼 국방부 장관상의 영예를 아는 주인공입니다. 김 하사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로 꾸준함을 꼽았습니다. 비결은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체력 단련과 그 연습 동작이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했었습니다. 밤에 연등을 하면서도 연습을 했던 것처럼 꾸준함이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고 그렇기에 제가 또 성적 우수자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하사의 열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함께 달려준 담임 교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담임 교관님들이 이렇게까지 자기 직업에 열정적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열정이 많으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배 중대장님 그리고 김원아 상사님 정말 8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 봄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해 뜨거운 여름 빛나는 하사 계급장을 달게 된 이들은 12주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동기들에게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적어왔는데 혹시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편하게 읽어주십시오. 부사관 학교를 떠나 새 환경에서 첫 임무를 시작할 26-3기 동기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계절은 끝났지만 그 시간들이 앞으로 걸어갈 모든 순간에 오래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부사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적응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6-3기 동기분들 화이팅! 임관 선서를 외치며 부사관으로서의 출발을 알린 이날을 잊지 않고 더욱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군인의 길을 걸어갈 26-3기 육군 하사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합니다. 뉴스 초점 화제군 차성유입니다. 정부가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외교부는 지난 30일 김진아 이처관 주재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를 열고 두 부대의 활동 성과와 현지 정세, 유엔과 현지 국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여를 이어가기 위해 파견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정부는 관련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동명부대를 또 2013년부터 유엔 남수단 임무단의 한빛부대를 파견해 평화유지와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한국인 19세 남성 건강지표를 국가 통계로 등록하고 앞으로 매년 우리나라 청년 남성의 건강 변화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지표는 1996년부터 2006년생 대한민국 19세 남성 전원을 대상으로 병역 판정 검사 자료 295만 건을 기반으로 구축했습니다. 분석 결과 19세 남성 평균 체중은 69.44kg에서 73.37kg으로 10년 만에 3.93kg이 증가했습니다. 또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비만 비율은 23%에서 31%로 증가했고 정상 체중 비율은 49%에서 41%로 감소했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한국인 19세 남성 건강지표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건강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국가 통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대학교가 31일 2026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열고 군사학 박사를 포함한 석박사 인재 63명을 배출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미 해군대학원 복수학위 취득자를 비롯한 군 간부와 일반인 등 총 63명이 각각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용섭 총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차 국가와 군이 필요로 하는 핵심 일꾼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955년 창설된 국방대학교는 이번 졸업생을 포함해 지금까지 6,800여 명의 석박사를 배출하며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 정리하는 위클리 외신입니다. 새 주한 미국 대사가 공식 부임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됐고 미국은 대규모 무기 생산 계약도 발표했는데요. 이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년 반 넘게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 자리가 새 주인을 맞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스틸 대사는 지난 30일 오후 입국해 기자회견을 가지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스틸 대사는 미국과 한국은 140년을 넘게 함께해왔다며 우리의 동맹은 전쟁에서 단련됐으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한 이들의 피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협력해 한미동맹이 평화와 안보의 핵심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하겠다고 덧붙이며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직면한 안보 과제는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됐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친이란 세력을 겨냥한 공습을 재개하자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향한 미사일 공격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전선은 요르단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으로 확산했고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긴장과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미국은 군사력 증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버지니아급, 컬럼비아급 핵잠수함 생산에 모두 1,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3조 원 규모의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급증한 무기 수요에 대비해 생산 능력과 방산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위클리 외신 이민형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특수임무대대가 지난 13일부터 영국 남부 플리머스 일대에서 영국 해병대 42 코만도 부대와 연합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2일 동안 진행된 훈련에서 양국 장병들은 기동 헬기와 해상 작전 헬기, 고속 단정 등을 활용해 공중 해상 복합 침투와 선박 장악, 저격, 근접 전투 훈련을 진행하는 등 연합 대테러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육군 39사단 용우여단과 공군 3훈련 비행단이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도시지역 작전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훈련에서 장병들은 건물 안팎에서의 이동 기술과 근접 전투 사격수를 숙달했습니다. 또 장애물 처리와 팀 단위 상황 조치 훈련을 반복하며 전술 수행 능력을 높였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지난 6일부터 31일까지 낙하산 정비 포장 전문 요원 양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각군 장병 30여 명은 낙하산의 구조와 정비 포장 절차를 익히고 포장 과정을 반복 숙달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생들은 직접 포장한 낙하산을 이용한 자격 강화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전문 요원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부산과 경남에는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계속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를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고 때때로 소나기가 예상되며 경상과 동해안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강릉은 31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부산은 40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산악 지역에는 소나기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며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도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